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꾸인년에서 깡마이로 넘어가는 날입니다. 근데 그 전에 좀 중요한 컨텐츠를 남기려고 합니다. 그 전에 그 꾸인년에 먼저 들려봐야 할 곳이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지금 일찍 일어나서 밥을 먹고 그 곳을 먼저 들렸다가. 네, 여기는 빈딘에 있는 한 박물관입니다. 아시겠나요? 들어가 보시죠. 바로 이곳입니다. 1975년, 50년도 안 됐어요. 여기 왜 왔냐면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이 남베트남을 지지를 하면서 북베트남과 전쟁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위로 좀 더 올라가면 하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하딘이라는 곳은 이제 그쪽 기준으로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을 나눴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많은 전투가 일어난 곳이 바로 꾸이년과 꽝흥하이입니다. 베트남 군인들은 이렇게 오토바이에 무기를 분해를 해서 산이나 중요 요충지로 나른 다음에 거기서 다시 조립을 해서 싸웠다고 하고요. 만약에 큰 것들은 사람들이 직접 나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진짜 여기를 왜 왔냐, 한국군이 베트남 전쟁으로 파견을 나갔던 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여기 있습니다. 대한민국 맹호사단 소장 윤필용, 1969년 8월. 본문화센터는 평화와 자유를 희구하는 월남 국민들에게 문화활동의 전당을 제공하기 위하여 맹호부대 전 장병의 정성과 한진 상사주식회사 사장 조중훈 씨의 도움으로 전립한 것이다. 맹호 사단장 소장 윤필용. 그리고 오늘 가볼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어디냐면 고자이 양민 학살 실질적인 지역입니다. 한국 군인이 베트남 양민을 학살했던 그런 곳이고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그런 곳입니다. 이런 역사는 더 이상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가슴 아픈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미안한 마음이 들죠. 여러분들도 이런 사실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의 영상의 목적입니다. 국화 조송이를 탔습니다. Sail on off the radar and venture away from this trouble. It will find you. It's behind you. It always is. 안녕하세요. 이곳은 고자이 마을입니다. 고자이 양민 학살 사건은 1966년 2월 26일 고자이 마을 주민들이 대량 학살 당하여 380명이 죽은 사건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단이라고 써져 있는 이 이름은 엄청 많은데, 이 뜻이 뭐냐면은 개똥이라는 뜻입니다. 어린 아이가 죽었을 경우에는 이름을 새기지 않는데 대신에 보단이라는 이름이 없는 약간 그런 뜻으로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 중 하나죠.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전쟁이라는 게
이념적인 생각과 차이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가의 그런 이득, 돈,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게 전쟁이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실상을 뜯어보면은 그 위에서 전쟁을 결정하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고, 가장 아래에 있는 시민이나 주민들이 모든 피해, 가장 큰 힘듦, 그런 것들을 다 뒤집어 쓰고 감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도 그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당시 사람이 찾은 것은 보름 뒤였습니다. 온 마을에 시신 썩은 악취가 풍겼고, 시신이 썩어 문드러지고 짐승에 의해 훼손당한 시신을 어찌할 수 없어 사람들은 지금의 위령비가 선 자리에 그대로 매장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한 오단이라는 것은 무명시라는 뜻이고요. 베트남에도 가난한 아이에게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는 풍습이 있어서 귀신이 잡아가지 말라는 우리와 똑같은 풍습입니다. 번역하자면 개똥이쯤 될 그 어린아이의 이름이 위령비에서 무수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비난의 대중가요라고 하는데 그런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아가야, 너는 이 말을 기억하라. 너는 자라서 이 말을 기억하거라. 한국 군인들이 우리들을 폭탄 구덩이에다 넣고 다 쏘아 죽였단다. 아가야, 너는 이 말을 기억하라. 한 베트남 시민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음력 정월 23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서 5시경 마을에 폭격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자고 있던 주민들의 숨으라는 외침을 듣고 방공호로 숨어들었습니다. 오전 6시가 넘어서자 마을 초입부터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오가 될 때까지 총소리는 점점 더 가까웠고 비명소리, 울음소리도 들렸습니다. 당시 15살이었던 저에게 학살은 소리로 기억이 됩니다. 어떤 행위보다 소리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엄마가 저와 제 동생을 양쪽에 끼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엄마가 있으니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며 우리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엄마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4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나오라는 뜻이었습니다. 나보니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가는 길에 집집마다 들려 모든 사람을 끌어냈습니다. 어느 들판에 도착하자 25가정이 모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엎드리게 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고 또 말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5시가 넘었을 때였나? 누군가 크게 명령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다음 발 총이 발사되었습니다. 일제히 우리를 향해 수류탄이 날라왔죠. 총알이 빗발치고 폭염이 눈앞을 가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사람들의 머리와 창자가 터져나가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또 엄마를 부르는 아이의 목소리, 아이를 부르던 엄마의 목소리가 생생합니다. 우리 가족은 비명이 잦아들 때까지 또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엄마와 여동생이 괜찮은지 돌아봤어요. 근데 뭔가 발꿈치 쪽에 떨어졌습니다. 본능적으로 앞으로 몇 발짝 튀어나가는데 순간 온몸에 수류탄 파편이 박혔습니다. 그 뒤로 저는 기절을 했습니다. 다시 의식을 찾았을 때는 한밤이었습니다. 사람들 몇이 나를 옮겨왔더군요. 곁에 어머니와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반신이 날아간 채로 쉬는 소리만 내고 있었고 여동생은 뇌수가 흘러나와 미친 듯 울부짖고 있었어요. 그러다 자정이 됐을 때 누이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누이를 거적에 둘둘 말아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충격으로 기절했습니다. 다시 깨어났을 때 그때 참았던 모든 눈물이 쏟아져 나오더군요. 고아가 된 저는 마을 사람들이 키우고 공부시켜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한 말은 한 채 거짓도 없는 얘기입니다. 고자이의 양민 학살 사건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찍었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안타까운 역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알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와서 제가 여기 와서 이런 영상을 찍어서 알리고 국화꽃을 놓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Falling out of love, I'm falling into this place. I'm telling you, I know I get down, but cannot erase. You are more than us, and I just pray to live. I'm struggling to keep up when I'm living on the piss. You know I'll get it up, will I give a shit? 구회까지 377km 남았습니다. 오늘의 최종 목적지 광아이까지 117km 남았습니다. 잠깐 밥 먹으러 들렸습니다. 근데 가게가 인테리어가 참 특이해. 이 앞에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저기 인테리어 같은 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진 않겠지? 저기 안에서 요리를 하고 계세요. 맛있어 보이진 않아요. 엄청 뻑뻑하고 간이 잘 배어있는 고기예요. 밥은 푸석푸석해. 광흥아이까지 88km 거의 다 도착했는데 부슬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마을의 아이들이 운동을 하고 있네요. October, it seems so far out of reach. I'm not broken, but who else could I be in a time like this? I'm lost out at sea. 도착. 겨우 도착했습니다. 운전만 한 6시간 넘게 했네요. 6시간. 오늘 베트남에서 양민 학살이 일어났던 장소 가봤습니다. 마음도 너무 아프고 뭐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면 안 되겠죠? 제가 느끼는 바는 그런 양민 학살이 일어났던 그런 곳을 가보니 그렇게 도시도 아니고 건물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가정집들만 있는 마을이었는데 그런 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네, 오늘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좀 고된 운전이었지만 그래도 뿌듯함이 남습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남기게 되어서. 네, 감사합니다.